자,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이 고분자 화합물이라고 하는 것은 교재에는 없어요. 교재에는 없는데 어디를 참고를 하는 것이 좋을까? 뭐 유화제 뭐 이런 속해일 수도 있는데 여기 화합물 중에 점증제라고 하는 것이 제가 빠져 있어서 첨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페이지 다음 페이지 같은 경우는 캡처를 하시거나 지금 보시면서 메모를 하세요. 고분자 화합물이다 하는 것은 수용성, 크게 수용성 고분자하고 비수용성, 친수성이냐 아니냐로 나뉘기도 하고요. 나뉘고요. 곧 이 고분자들은 점증의 역할을 해줘요. 점증. 그래서 이 점증을 준다는 것은 제품에 끈기를 부여하고, 여러분들 점도가 생기는 거는 그 음식 중에서도 점도가 생기고 아닌 거에 따라서 묽고 아닌 묽고가 있잖아요. 겔화, 젤화 시키는 거, 또한 거품이 많은 것을 거품 안정화시키는 이 목적. 그래서 유화나 분산을 안정화시키고, 그게 곧 무슨 얘기냐면 계면 활성 기능을 높이는 거. 또한 이 점증만 주는 것이 아니라 보습도 줄 수 있는 거. 그래서 피부의 거칠어짐, 너무 묽으면 수분 유지 정도가 빠르게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점증을 주면서 수분도를, 보습의 역할을 주면서 보습제에 연관이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습제 성분 했잖아요. 보습에 연관해서 거칠어짐을 개선하거나 막을 형성을 시켜주거나 사용감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 이 고분자 화합물, 주로 점증 역할을 해주는 이러한 원료들을 사용을 합니다. 지금 현재 화장품의 원료에서는 점증 성분은 모든 로션, 모든 크림에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만드는 화장품에도 물하고 오일하고 계면활성제만 있으면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물하고 오일하고 계면활성제만 있는데 기본 함량으로 크림은 만들어졌어. 근데 크림이 기본 용량으로 만들었더니 뭔가 점도가 묽거나 아니면 원하는, 우리가 사용감이 조금 불편한 정도예요. 그것 때문에 점증제를 소량, 뭐 0.1%라도 1%라도 넣었을 때 발림성이라든가 사용감이 향상이 될 수가 있어서 필수적으로 넣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비수용성 고분자 같은 경우에는 피막을 형성시켜주고, 수용성이 아니라는 것은 뭐예요? 친유성이라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아무래도 묽은 정도가 더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피막 형성을 될 수 있다는 게 대표적인 효능이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고분자 화합물이다 하는 것은 이 분자 크기가 무게, 분자량이 높아지는 거야. 분자량 높아지는 보습제 역할도 해주는 원료들, 화합물이면서 원료들이 된 것들은 점증의 역할을 준다. 끈기를 부여하고 젤 형태로 만들어준다. 거품을 안정화시킨다. 유화 분산, 계면 기능을 높여준다. 이런 피부의 거칠어짐이라든가 피막을 형성을 시켜주는 거, 사용감을 향상시켜주는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게 고분자 화합물들의 특징이다. 그러면 이 종류들을 한번 알아볼 거예요. 고분자 화합물의 종류가 무엇이 있느냐. 이 원료명을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우리 보습제도 대표적으로 소듐, 뭐 부틸렌, 글리콜, 글리세린 이런 것처럼 많이 사용을 하는 것들은 제가 색깔을 조금 진하게 해놨어요. 카본 뭐 이런 소듐 하이알루로네이트, 히아루론산이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그 제조를 하면서 실습을 하면서 많이 접할 수 있는 원료이기 때문에 한 번씩 익숙하게 보시라고 써놓은 거고요. 그러면 고분자 화합물의 종류들은 점증 역할이 대표적이기 때문에 점증제에서도 어디 샴푸, 스킨, 크림, 스킨 한번 여러분들이 100% 물 같은 타입의 스킨이 있을까요? 그 안에는 유성 성분이 들어가면 막 계면활성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서 살짝 보습 효과가 느끼면서 어떨 때는 끈적끈적한
스킨 미스트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고, 샴푸 같은 경우가 한번 보세요. 샴푸를 거품으로 내서 이렇게 하지만 거품 내기 전에 한번 보면 약간 끈적끈적하거나 완전한 젤리뽀 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젤 형태가 돼 있어요. 그게 다 점증제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샴푸, 뭐 여성 청결제, 바디 로션, 바디 샤워젤 뭐 이런 것들에 점증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한번 알아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여기에 대표적으로 점증 역할, 젤화시키는 카보머라는 성분이 있어요. 분말 형태인데 이 카보머를 넣으면 되게 물같이 됐던 액상이요, 순식간에 점도가 슉 만들어져요. 신기하죠? 그래서 이런 카보머 성분, 소듐 폴리아크릴레이트. 저도 어려워요. 뭐 이런 원료명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저는 제조를 하거나 일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제조실에서, 제조 공장에서 연구하실 때 많이 사용을 하는 거, 또한 제품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어떤 것들을 쓰느냐, 이런, 여기 아크릴릭 애시드 코 폴리머, 이 성분 또한 젤화시키는 것들로 많이 사용을 하죠. 에틸렌, 아크릴릭 애시드 코폴리머 이런 것들이 젤화시킨다, 점증시켜준다. 이거의 원료들은 아무래도 분자 구조 체인이 길거나 많거나 분자량이 높다는 거예요. 무겁다. 그래서 고분자 화합물의 종류. 유화시키거나 분산시킨다. 이제 용어를 여러분들이 좀 보면 이해되죠. 이 유화시킨다는 것은 크림이나 로션화 시켰다. 분산시켰다는 것은 크림 로션인데 그 안에 미세한 분말이 퍼져 있다. 이걸 얘기를 하고, 이랬을 때 계면활성 역할을 하면서 대표적으로 선크림, 선로션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파운데이션, 색조 화장에 파운데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잘 뭉치게 해줘야 돼요. 그냥 계면활성제 하나만 넣어서는 그 분산이 흐트러질 수가 있어요. 그걸 고정시켜주거나 보조 역할을 해주는, 어떻게 보면 계면활성제 보조 계면활성제, 보조 계면활성제 역할이 될 수도 있는 화합물일 수도 있습니다. 소듐 하이루로네이트, 히아루론산, 폴리펩타이드류, 약간의 걸쭉하게 만들어주는 거. 콜라겐 또한 약간의 걸쭉함, 그런 정도로 만들어주는 것이 점도를 생성시켜주는 거하고 유사합니다. 피막을 형성시켜주는 화합물, 나이트로 셀룰로즈 뭐 이렇게 써 있어요. 폴리비닐, 이 폴리가 들어있다는 것은 합성을 시켰다는 거거든요. 근데 피막을 형성시켜주는 것은 가만히 보세요. 뭔가 막을 씌워주고 이게 떼어낼 수도 있고, 표면에 막이 형성이 시켜준다. 가만히 제품을 볼까요? 팩, 에나멜도 매니큐어라든가 페디큐어를 하다 보면 막을 형성시켜주고 이게 떨어져 나갈 수가 있죠. 굳으면, 산소가 만나면 공기 중에 닿으면 굳으면서 막이 형성이 시켜주는 거. 아이라이너도 공기가 닿으면서 마르면서 막이 형성이 시켜주니까 그 색조가 그대로 머물러 있잖아요. 이런 피막을 형성시켜주는 것도 이런 합성 원료들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건 기초 화장품 위주라 이런 원료들을 사용을 할 타임은 없을 거예요. 기초 화장품 만드는 것도 아무래도 이번 학기는 우리가 좀 시간이 빠듯하겠지만, 화장품이라 하면 네일, 색조 화장, 헤어 제품도 화장품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이번 시간에는 마침 이제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스타일링은 헤어죠. 헤어 뭐 컬, 헤어 뭐 디자인 이랬을 때 제품의 스프레이라든가 리퀴드 헤어 젤이라든가, 여러분들 뭐 젤이라든가 왁스 쓰시잖아요. 그때 그런 고형 형태, 왁스 형태가 만들어진 것도 이러한 성분들이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되고요. 헤어 케어에는 여기 셀룰로즈 위에도 있었죠. 셀룰로즈 형태가, 분자 형태가 어떻게 형성이, 로즈, 진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 약간의 끈끈함을 줄 수 있고 점도를 맞춰줄 수 있는 헤어 제품에 사용을 하는 고분자 화합물들은 대부분 합성이겠지요. 그래서 이러한 화합물들이 사용감을 어떻게 준다 그랬어요?
거칠어진 개선, 피막을 형성을 시켜주니까 부드럽게 해주고, 부드럽게 해주니까 사용하기 편하고 사용감을 향상시켜주고, 이게 대표적인 것이 고분자 화합물의 특징이에요. 고분자 화합물의 특징이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뭐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 한 번씩 다뤄보는 거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용감 향상을 하기 위해서는 히알루론산이라든가 소듐, 보습, 소듐이 들어간 거는 다 보습제라 그랬어요. 뭐 부틸렌 글리콜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보습을 주기도 하고, 약간의 글리세린도 많이 넣으면 점도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습도 주면서 점도가 형성이 생기는 거.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많은 양을 넣었을 때는 이 망이 두터워지고 수분이 오히려 인체에서 손실될 수 있다. 사용감이 피부가 거칠어질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실습할 때는 중요한 것이 용량 계량이에요. 계량할 수 있는, 우리가 한정된 용량을 만들 때 요 정도 퍼센티지 요 그램으로 정해서 계량을 해서 넣으세요 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계량하는 용량을 지키셔야 돼요. 보습을 더 줄 거야, 미백을 더 줄 거야. 그 욕심을 내서 원료가 첨가가 되면 오히려 피부에 손상을 미칠 수가 있어요. 미세한 용량이지만 큰 피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부분을 간과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연구하고 분석하고 이걸 전문적으로 더더욱 식품에 사용을 하고 피부에 바르는 재질을 사용을 하는 이 직업군은요, 아무리 천연물이고 아무리 농축된 안전한 물이라도, 안전한 원료라도 그 제형, 그 식품을 만들 때 적합한 용량에 사용을 하는 것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자, 고분자 화합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점도, 끈기를 만든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고분자 화합물들은. 그리고 그 외 화장품 원료에는 보존도 해야 되고요. 산화가 되지 않게 막아야 되고요. 그런 종류들을 한번 볼 거예요. 거기에 교재는 55페이지부터 하나하나, 교재 55페이지에는 산화방지, 방부, 색소 이렇게 쭉 있는데 향료까지 있어요. 알칼리제, 비타민. 이 부분을 화장품 원료에서 또 사용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있어서 제가 PPT 참고로 보여드릴게요. 보존제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안에는 단순한 물이 아니잖아요. 영양이 있는 물이에요. 기능성 성격이 갖고 있는 게 화장품이에요. 하다못해 단순한 보습제, 당 성분이더라도 영양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공기에 노출되거나 불순물이 침투하면 미생물 작용으로 변질, 부패가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을 변질되는 걸 막기 위해서 사용되는 원료. 대표적으로 파라벤. 요즘엔 파라벤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파라벤의 문제점. 그리고 파라벤 종류도 수백 가지이기 때문에 인체에 어느 정도 피부에 미치는 정도는 그 파라벤 정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보존의 역할에 성분이 안 들어가면 화장품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기다려주지 못해요. 오히려 부패한 화장품이 피부에 더 유해한 자극이 될 수 있다. 그리고 4급 암모늄, 안식향산염, 발음이 어려워요. 안식향산염 등의 이런 화장품 식약처에 고시된 성분들이 보존제에 대표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제 파라벤, 4급 암모늄, 안식향산염 이런 성분들의 이름을 한 번씩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산화방지제라고 하는 것이 분류가 되어 화장품 원료에는 공기 중의 산소의 산화 반응이죠. 산화 반응을 억제하는, 산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존제랑 또 틀려요. 보존제도 변질, 미생물의 작용으로 변질, 부패. 산화방지제는 공기 중에 산소에 의해서, 잔류하는 산소에 의해서 산화되는 것을 억제하는 거.
대표적으로 비타민 E예요. 여러분들 화장품에는 모두 비타민 E가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 비타민 E는 최대 20%. 여러분들이 100g 쓰고 있다 그랬을 때는 한 20% 정도도 넣을 수까지가 있어요. 그렇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피부의 보습제, 글리세린이라든가 히알루론산처럼 수분, 내 몸속에 수분을 막 뺏어가진 않지만 그 녀석들은 보습제는 수분을 지키는 게 첫 번째 업무거든요. 본인의 임무이기 때문에 수분을 지키려고 하는 거고, 이러한 산화방위 비타민 E 같은 경우에는 유지를 시켜주면서 보습을 이제 유지를 시켜줘요, 자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끌어당기거나 이거보다는 그냥 방어 역할을 해주고요. 또 공기가 접촉이 되어 있을 때 얘네들의 공기의 산화를 방어해 주는 거예요. 이제 공기 중의 산소, 뭐 수용액 속에 있는 거, 제품 속에 그 안에도 산소가 미량 있잖아요. 용기 속에 들어가고 그것을 이제 속해 있는 것을 용존산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공기 중이나 이제 제품이나 물 용액 속에 남아 있는 산소들에 대해서 산화 반응을 억제합니다. 이해되셨죠? 산화 방지제 비타민 E, BHA 바하라고도 읽고요. BH 이거는 산성분이면서 액시드예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버드나무라든가 식물에서 추출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이제 합성해서 만들어내는 게 오히려 더 우수한 품질로 다량으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식물 추출물로 만들어내요. 만들어낸다고 해서 다 인공적이거나 미네랄 광물성이 아닙니다. 식물 추출물로서 합성해서 만들어내는 것 중에 산화방지제로 대표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우리 제조할 때는 비타민 E를 매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금속 이온 봉쇄제 처음 들어보죠? 금속 이온이라는 것은 화장품, 제품 속에 내용물 속에 금속 이온의 작용으로 금속이 닿으면 이온 작용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분자들이 그것 때문에 변체하거나 변폐하거나 침전. 금속이라는 게 쇠붙이만이 아니라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물질에 따라서 금속화되는 이온의 작용으로 변폐하거나 침전물이 생기거나 그 표면이 썩거나 우리가 미세한 피부 표면이 닿아도 그 이온의 작용으로 그 이온성을 띠는 거예요. 금속 이온성을 띠면서 변질되는 것을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손 안 닦고 화장품을 손으로 크림을 폭폭 퍼서 썼더니 그 이온, 표면의 이온 작용으로 인해서 표면에 곰팡이가 생기거나 변질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많이 필수적으로 썼는데 요즘에는 또 적은 양을 넣는 게 추세이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금속 이온의 작용 변폐 예방이 EDTA라는 이 원료들을 사용을 해서 금속 이온에 대한 변질 변폐를 방어한다. 시트릭 액시드, 타타릭 액시드, 이것 다 식물에서, 과일에서, 시트러스에서 추출한 과일산들의 방어력이, 항균력이 아주 높잖아요. 그래서 좀 전에 산화방지제 또한 식물 추출물, 바하, 이런 과일산 추출물, 이런 것들의 원료들을 일부 제품의 변질 예방으로 사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향료 부분은 우리가 지난 학기에 허브 아로마 하면서 충분히 또 말씀을 드렸어요. 화장품 원료에서는 향료는 천연향, 인공향을 구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화장품에서는 천연향 위주로 선호하기도 하고, 때로는 천연향으로는 그 기능을 충분히 천연향만 넣어도 발휘하는데, 천연향의 이 기능이라 효능을 잘 컨셉이 안 되거나 이해를 안 되거나 그런 향료의 특징을 모르는 제조에서는 일반적인 선호하는 향에 대해서 사용을 해요. 대부분이에요. 근데 한 50%, 60%는 인공적이지만 제품 속에 향이 없는 것보다 화장품이라는 것이 감각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향을 좋게 만들어주면
안 쓰던 화장품도 더 많이 쓰게 돼 있잖아요. 향수만이 아니라. 그래서 향료 자체로도 우리가 천연 향의 항균, 항산화 이런 효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능성 제품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라벤더뿐만이 아니라 시트러스, 오렌지, 레몬, 과일향들도 사용을 할 거고요. 또 피부의 개선이라든가 칙칙한 색소의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맞춰서도 향료들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거의 마지막인데 색소, 화장품에도 색이 있잖아요. 잠시만요. 화장품에도 색소가 있는데 이것이 단순하게 불순물 같은 경우를 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원료에 대한 색상으로 색소가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필요한 제품들도 있어요. 컬러 제품이라든가 색조 화장품은 반드시 색조 화장이 그 색소가 필요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색조 화장의 대부분의 주되게 90% 이상 색소를 사용을 하고, 일반적인 기초 화장품에는 자연적인 원료색에 의한 색소, 원료색에서 나타나는 색을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거기 색소에서 크게 이거는 우리 화장품, 우리 과목보다는 뭐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걸 대비하시는 분들한테 또 참고하는데, 색소에는 염료, 안료, 레이크라고 세 가지로 구분을 해요. 차이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염료, 일반적인 염색하면 영어로 다이잖아요. 다이는 물 오일에 녹는 색소를 수용성 색소, 뭐 기름에 녹는 것을 유용성 염료, 뭐 이렇게 구분을 해서 물들이는 거예요. 물들이는 거. 물들여서 사용을 하는 것을 염료라고 하고, 안료 같은 경우는 물에 녹지 않아요. 물에 녹지 않는 색소를 사용을 하는 거는 워터프루프 화장품, 색조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사용을 하겠죠. 염료는 물들이니까 대표적인 것이 물들여서 예뻐 보이는 게 뭐가 있을까요? 틴트가 있죠. 틴트 대표적인 염료 다이 제품에 립스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립 틴트라고 할게요. 틴트 정도가 염료 제품이고, 안료 제품 같은 경우에는 마스카라라든가 아이라이너라든가 이런 정도를 안료라고 얘기를 하고요. 똑같은 색소라도. 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물 오일에 녹지 않도록 해서 요즘에 레이크를 사용을 하면 뭐 헤어 염색이라든가 또는 화장품의 색조 화장품에 쉽게 번지거나 녹아내리거나 피지나 이런 기름에도 녹아내리지 않게끔 하는 게 유지가 관건이잖아요. 색조 화장품 여러분들도 색조 화장하면 그렇듯이, 그래서 그런 색소로 구분한다. 이거는 뭐 가볍게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가 원료들에 대해서 쭉 분류를 한 거예요. 처음에 유용성 원료에서부터 수용성 원료, 유성, 수성을 섞어주는 계면활성제, 그 외에 알코올 종류, 보습제, 또 고분자 화합물, 점증제로 만들어주는 점증제라고 하는 고분자 화합물, 그 외에 산화방지제, 또 보존제, 그 외에 이제 기능성 원료는 별도예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기능성 원료에 대해서 할 거지만, 이러한 것들을 쭉 구분을 했고, 그 원료명에 대해서 한 번씩 언급을 해봤습니다. 관심 있는 원료들은 이 자료집으로 들어가서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 이 원료들 가이드를 분류에 따라서 비율이 정해지고 제형이 정해진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제조 실습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2교시 마치고요. 3교시에는 이제 가용화하거나 유화하거나 이런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쉬는 시간 하겠습니다.